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 본색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요. 36살의 제1야당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죠.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축하 전화도 할 겸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상을 짧게라도 들어볼까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가 정말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보수 정당이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보수 정당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념이라든지 지역구도 하에서 했던 그런 정치 행위보다는 앞으로는 이슈나 아젠다에 따라 가지고 네.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젠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떴던 것처럼 그런 공정의 이슈에 관련된 작은 이슈들 많이 발굴하면은 젊은 세대가 우리 보수 정당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자기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직도 많이 개방하고 그때 서울시장 선거 때는 저희가 유세차를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을 열어주고 지분을 그들에게 줄 때 저는 그것이 이제 보수 정당의 영속적인 지지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요. 앞으로 당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당장 주목하는 것은요. 내년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위한 경선 버스가 출발할 때 과연 당 밖에 있는 대선 예비주자들이 그 경선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우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전당대회 토론회에서요.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정시에 출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어요. 당대표 취임 후에도 버스 정시 출발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특정인을 위해서 치러지는 이벤트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고 어쨌든 탑승하실 분들은 탑승하기 위한 일정을 맞춰 가실 거고. 그리고 8월까지 앞으로 2달이면 입당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경선 버스는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대표의 이런 경선 버스 시간표는 대선 주자들, 특히 당 밖에 있는 주자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국민의힘 밖에 있는 야권의 주자들은 제3지대를 통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권의 대통령 단일 후보가 되려면 국민의힘이 쳐놓은 야권 단일화라는 그 빅텐트에 들어와서 대기하다가 경선 버스에 올라타라는 주문이에요. 국민의힘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은 최소한 8월 중에는 입당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7월 말까지는 입당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당 내에서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책과 철학을 알리고 조직 관리도 해 나가야 합니다. 입당이 늦어질수록 다른 후보들에게 당내 입지를 선점당하게 돼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당에 먼저 입당한 주자들에게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준석 대표의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과 택시 타고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도 있다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택시론이 살짝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서두르기보다는 모든 선택의 길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힘겨루기 또는 밀당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은 정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요. 현 정권의 수사 탄압을 받는 주자들에 대해서는 당이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죠. 최근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씌워가지고 수사에 착수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감사 과정을 문제 삼아서 수사한다는 점에서요.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밖의 예비주자들은 입당을 놓고 아마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국민의힘이 2030 세대로부터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이준석이 제1야당의 당권을 잡으면서 2030 젊은 세대들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이 대표가 선출된 후에 첫 주말 동안만 800명이 넘는 젊은 세대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00명꼴이에요. 따라서 젊은 층의 지지 확보가 절실한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힘 입당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의 말처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백조가 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 밖에 있다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당을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셋째, 이준석 대표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깊은 강을 건너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진영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내부 분열과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정치에 입문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면서도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 말이에요. 이런 점을 보면 대선 주자들, 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또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탄핵의 프레임에서 한층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넷째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취임 바로 다음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상계동 동네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어요. 자신의 의견을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매우 솔직하게 피력하는 이준석 대표의 화법상 아마 합당 문제도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활동 재개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11월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준석 대표는 여러 차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당에 다시 모시고 싶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요,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모시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본선 과정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활동을 하게 되면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이준석 대표로서도 좀 부담이 크겠죠. 따라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하더라도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6월 11일 36살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상계동 반지하 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공부했던 어린이, 서울과학고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봉사를 했던 청년, 10년 전에 정계에 입문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떨어진 36살의 이준석 대표. 그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낭만보수 영우 본색이었습니다.